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의 넓은 대지 안에 전원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자, 위성으로 보는 오늘의 물건지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 물건의 주변 현황을 보면 전원주택이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전원주택 타운입니다. 또 이 해당 물건지 뒷부분에는 힐링타운이라는 큰 전원주택 단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계속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몫이 상당히 좋은 거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주택으로서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근린 생활지로서도 용도를 변경하면서 토지의 효율성 또는 토지의 어떤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목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 뷰로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입니다. 바로. 자, 넓은 정원이 보이죠? 물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녹음 짙은 나무에 푹 쌓여 있어서 공기도 맑고 도로 사정도 좋고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도심지하고도 가깝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동두천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두천 시가지도 가깝고 경운선 역전도 가깝습니다. 동두천 중앙역이 이제 보이죠. 또 지행역도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비교적 교통 여건도 좋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건지로 직접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손이 다 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상 흔들리는 면이 생기네요. 영상 시청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좋은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자, 이 겨울에 보는 이런 주택지입니다. 넓은 정원에 또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이 지역은 상당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요 물건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일반 매물로 나오는 물건입니다. 주변 전경 탁 트였죠. 법원 경매 정보지로 경매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대지가 세 필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택 한 동에 이게 제시의 건물이 포함해서 매각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8784번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3년 2월 16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감정가격, 최초 매각 가격이죠. 7억 8,479만 3천 원에 진행돼서 이번 차수에 감정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진 3억 8,454만 9천 원에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매각 목록과 면적을 보니까 토지가 세 필지에 건물이 한 동을 확인하고요. 지상 2층에 182평방미터에 55.15평. 이거 이제 허가 면적이죠. 제시어 면적을 뺀 허가 면적입니다. 토지는 세 필지 합이 1126평방미터에 346평. 엄청나게 큰 대지입니다. 감정평가 명세서에 대지가 세 필지에 건물 한 동과 이 제시의 건물이 매각 가격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이 물건은 감정이 2021년 9월 13일자에 감정한 금액으로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포함돼서 7억 8,479만 3천 원에 매각이 시작된 것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79만 원에 2022년 1월 달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집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표시에 있는 것이 메인 번지죠. 206번지의 대지. 세 필지가 전부 대지입니다. 지목이. 134 매각 목록에 포함된 대지 번지고요. 토지 형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토지의 효용성이 높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일반 토지치고는 아주 좋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자, 해당 물건이죠. 겨울철에 낮은 동산에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또 눈이 소복히 쌓여서 겨울에 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물건의 배치도를 보니까 도로에서 안쪽으로 지금 주택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이죠. 여기 이제 제시의 건물도 있고, 요건 이제 테라스죠. 매각대금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1층 평면도입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이제 드레스방을 갖춘 방 한 칸과 주방, 거실 37.37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면적. 또 2층을 보니까 방 두 칸에 거실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결코 작은 주택이 아니고 한 가구가 충분히 넓은 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입니다. 뭐 위반된 내용은 없고요. 이 건물은 1층 정식으로 허가된 면적이고 사용 승인일은 2003년
5월 12일, 약 20년 된 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2021년 8월 27일자 채권자 김영아무개가 신청을 한 물건이고요. 근저당이 두 건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설정 금액 총액이 6억 4,500만 원 금액으로 봐서 경매 취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19일 현대해상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토지 건물에 설정된 권리, 말소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모두 소멸되죠.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무잉여가가 발생할 시는 경매가 취하될 경우가 있는데 이 물건은 최저 입찰 금액보다 현대해상의 1순위 근저당 금액이 작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은 이제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현황 분석상에 파악을 했고요. 등기상 권리도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괄 매각의 제시의 건물 포함,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목재, 그늘 등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확인된 내용이고요. 감정평가서상 조경수, 목재 데크, 차양 등은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해서 평가되고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3일자 창성공사 대표가 매각 대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공사대금 2억 2,600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된 내용이 이 매각 물건 명세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 붙어 있는 물건은 보통 특수 경매라 해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죠. 유치권을 인수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유치권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성립 없음을 조사해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치권 물건에 대해서는 잘 손을 안 댑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이 유치권이 있는지, 또 유치권자가 있으면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건 접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 1월 3일자에 유치권이 신고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서류는 현황조사서입니다. 우리가 경매사건 목록을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사서, 감정평가서 이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데 이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2021년 8월 27일자에 이제 경매 신청이 돼서 등기가 됐고요. 집행관이 현 물건에 대해서 2021년 9월 16일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출장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증대되었고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자, 여기는 임차인이 없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현황조사서는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 서류일 수가 있습니다. 자,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기재 내용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유치권 기재 내용이 우리가 있음을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현황조사서의 내용과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기재 내용 중 어떤 서류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또 우리가 유치권 분석의 핵심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건물 외부 모양을 봅니다. 건물 뒷부분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죠. 뒷부분에도 데크가 있네요. 뒷부분도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자, 숲속에 포 묻혀있는 오늘의 물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정원 쪽에서 바라본 건물 정면부입니다. 참 탐나는 물건입니다. 이건 도로변에서 본 대문 쪽. 대문에서 바라본 오늘의 물건. 숲속에 퐁 묻혀 있어서 공기가 너무 좋은 그런 주택지다. 자, 이 부분은 2023년 1월 30일자에 현장 답사 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건물 외부 모양을 보면서 지금 유치권에 관련된 그런 현수막이나 벽보나 바리케트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황 보고서상에도 유치권에 관련된 기재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핵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고된 유지권의 효력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면은 법원은 유치권 점유 개시의 판단을 현황 조사서로 입증 자료를 인정을 한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신고된 유치권의 효력은 인정이 안 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례 관심이 있어서 이 내용을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판례를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나의 저서인 알기 쉬운 특수경매라는 이 책에서 유치권법에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핵심 분석을 해보면 유치권으로 인한 추가 인수 부담이 없다. 또 임차인이나 등기상 인수된 권리가 없어서 등기 권리상, 등기 외적 권리, 깨끗한 물건으로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격 평가를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지상 2층에 182평방미터에 55.15평이고, 세필지 합이 1126평방미터에 340.6평이 넓은 대지를 가진 그런 물건인데, 가격이 이렇게 쌉니다. 3억 8,454만 9천 원에 이번 차수에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국토교통부 거래 사례죠. 자, 2022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된 게 보이네요. 같은 도로명을 가진 부동산입니다. 여기 3억 2천에 거래된 게 보이고, 또 10월 달에 1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게 확인이 되고요. 또 9월 5억 3천, 8월 달에 4억 5천 5백만 원에 이렇게 거래된 실적이 보입니다. 6월 달에 3억 4천, 4억 8천, 700여 거래가 전혀 없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네이버 부동산을 볼까요? 해당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죠. 이게 바로 이제 길목이죠. 힐링타운이 있었죠, 여기. 힐링타운에 들어가는 길목. 아주 몫이 좋습니다, 이 몫이. 해서 이게 토지의 유용성이 높고 근린생활로의 용도 전환도 가능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을 볼까요? 바로 이 물건이 여기 5억 8천에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동영상에서 봤던 물건입니다. 또 주변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힐링타운에 있는 물건인데 9억에 나왔습니다. 또 여기는 5억에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8억 5천, 9억. 자,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래도 매물이 나오면 꾸준하게 거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거래 사례하고 매물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거래 사례 지금 봤죠. 3억 2천만 원짜리가 209평에 평당 계산해 보니까 토지 기준으로 해서 평당 153만 원에 거래됐고 또 5억 3천에 거래된 물건이 176평에 평당 301만 천 원에 이제 거래된 거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대지가 98평인데 4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지 평당 기준을 해보니까 464만 3천 원에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요. 170평짜리는 4억 8천 7백, 토지 평당 286만 7천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 금액은 토지, 건물, 또 위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 상태가 좋거나 토지 몫이 좋으면은 그만큼 이 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대지 평균 200만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 이 면적하고 가격대하고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네이버의 매물대 방금 확인했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5억 8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227만 원에 이제 대지 평당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물대로 나와 있고 준공은 2023년 11월 달에 했네요. 면적은 한 250여 평 됩니다. 우리 평수는 340평이 넘습니다. 또 건물도 우리보다 좀 반밖에 안 되네요. 5억 8천만 원에 지금 매물대로 나온 걸 확인하고 또 5억도 나와 있었죠. 303만 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진지는 얼마 안 됐네요. 건물이 새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대지가 상당히 작습니다. 160여 평. 이런 정도 지금 건물인데 여기 이제 면적 표기는 좀 잘못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또 매매가 9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힐링타운에 있던 그런 물건이죠. 평당 기준 605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2017년도에 이제 그 사용 승인을 받은 그런 건물인데,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매매면. 네, 땅 평수는 150평 정도 되네요. 요 내용을 잘 평가를 해보면, 우리 물건이 얼마만큼 이 매력적인 물건이고, 몫으로 봐서 얼마나 토지를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물건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등기상 권리 분석, 특히 유치권에 관련된 권리 분석을 자세히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물건은 상당히 좋은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가격면이나 향후 또 토지의 이용 가치면 또 거기에 따른 기대 수익 이런 면이 모두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입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인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 입찰가로 낙찰을 받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